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브로드컴 실적 발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한국과 미국,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금요일 증시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잠깐 그 부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무려 4.18% 급락 마감했죠. 나스닥을 좀 주로 이루는 기술주, 특히 이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10% 넘게 하락을 했고, NDF에서 원달러 환율도 1,559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이 대표적인 반도체, 특히 이제 빅테크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가 무려 6.2%, 브로드컴 이틀째 하락하면서 7.9%, AMD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25%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주에 이제 오라클 실적도 발표했습니다만은 반도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한 종목군들 대부분 하락을 했고, 순환매 차원에서 헬스케어랄지 금융주, 소비재, 유틸리티 등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순환매상 상승을 보여줬고, 뭐 이번 주 핵심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 타이틀만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주식 약세, 그 다음에 연준의 불확실한 어떤 금리 통로, 그 다음에 오페크 플러스 회의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주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걸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지난달 27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게 지금 수급상 블랙홀이 되고 있죠. 코스닥 힘을 못 쓰는 이유도 탄력성을 좋아하는 매매자 입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이제 이 두 종목 레버리지 ETF, 뭐 인버스 ETF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수급 솔링이 계속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금일장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5.54% 급락했죠. 8,160포인트. 코스닥은 간신히 뭐 1,000포인트를 좀 지켜줬는데, 일단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제 8,000포인트 아래에서 시작을 하겠죠. 하나 시작할 것이고, 일단 우리 시장이 이제 금요일날 먼저 선반영을 보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또 미국의 반도체 칩 관련주, AI 칩 관련주랄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도 이제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장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좀 부담 요인은 계속 나오죠. 뭐 환율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거의 지난 뭐 금일자도 외국인 3조 7천억,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다 받아치고 있습니다만 이날은 또 기관도 많이 팔았죠. 기관도 2조 3천억.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판 이유가 이번 주 금일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금일자가 되겠죠. 이때부터 보겠죠. 금일자에 이제 스페이스X 낙석 상장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X 공모차 전 세계 어떤 자금이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됐고, 외국인들 순매도, 뭐 국내에서도 뭐 그런 흐름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게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 이후에는 공모자금으로 쏠렸던 부분은 또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대략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가장 핵심 이벤트는 이거거든요. FOMC 회의. 네. 왜 FOMC 회의가 중요하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첫 취임하고 첫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금요일장 하락 요인에 이제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고용지표가 좋으면 지수가 올라야 된다. 네, 그런 이제 그 트위터에 X에다가 그런 내용도 또 올려놨던데, 여튼간에 6월달에 가장 핵심 이벤트는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이번 주 이제 불확실성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FOMC 회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빠지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FOMC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수인데, 케빈 워시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유가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이 좀 있었지만 유가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뭐 동결 쪽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우세하지 않겠냐. 고로 이 스페이스 X 상장과 대략 요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또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상당히 주파나를 튕기는 순간입니다. 오늘 좀 하락하게 되면 이제 하락폭은 좀 더디게 반응할 겁니다. 미국도 낙폭이 크게 되면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 구간,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름을 좀 보고 나서 우리가 이름이 많이 빠진 시점에서 그 다음에 봅시다 게 뭐겠습니까? 바로 7월입니다. 7월은 뭐죠? 7월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2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는 미국도 그러하고 우리도 많이 빠져 있죠. 최근에 빠졌죠. 추가로 좀 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2분기 실적 호전주를 싼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들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큰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뭐 이게 가장 오늘 핵심입니다. 나머지 뭐 세부적인 내용 뭐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자, 젠스랑 CEO가 지금 엔비디아 CEO가 방한 중이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엄청난 나라다는 겁니다. 젠스랑 CEO가 거의 3박 4일 동안 우리나라 각 재계 대표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가는 이제 이전에 선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 보시죠. 일단 SK그룹 회동 협력 청사진 발표한다고 그러고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 볼게요.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SK그룹 회동 협력 청사진 발표. 뭐 젠스랑과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또 젠스랑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단독 회동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젠스랑 엔비디아 CEO는 LG 트윈타워, SK 본사 여의도 LG 트윈타워, 현대차 양재 사옥, 네이버 분당 사옥, 전영헌 삼성전자 부회장 미팅, 그 다음에 배경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AI 스타트업 비공개 간담회도 있고요. 피스피스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건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식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이 내용도 중요하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애플 개발자 회의 12일까지 열립니다. 지금 존 쿡 애플 CEO의 후임인 존 테이너스 첫 공식 무대라고 그러죠. AI 전략, 폴더블 폰 방향성 등 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자, 6월 9일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시작되고요. 요거 쭉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랄지 뭐 이런 게 있네요. 유럽 최대 전력 반도체 전시회도 예정이 돼 있고. 자, 6월 10일. 네, 10일. 자, TSMC 5월 매출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근데 이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좀 완화되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 요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라클. 네. 오라클 항상 좀 찬물을 많이 끼얹는 종목인데 이번에 전망을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AI 쪽. 그리고 이제 수급상 6월 11일 금요일 목요일이죠. 네, 369 12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네. 요게 단기적으로는 수급상 변곡점이 좀 될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종목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HD HD 건설기계, DB하이텍, 달바글로벌, OCI가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네요.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고요.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어도비 실적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핵심 그 다음에 캐비넛이 6월 중순에 이런 아주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냐? 물론 이제 시장은 큰 흐름상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이 차익 실현 빌미, 물론 이제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것도 있죠. 당연히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공포 심리가 커졌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 넘게 빠지면서 8,000포인트를 당연히 오늘 깨트린 채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단기 급등했다는 피로감이 좀 누적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6월은 이렇게 이벤트가 많습니다. 뭐 WWDC랄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선물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 그 다음에 FOMC 회의 이런 부분이 있죠. 이번 주 당연히 최대 이벤트는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죠. 목표 시총이 2,700조입니다. 당연히 이게 글로벌 증시 수급 교란 요인이었고 특히 우리 증시에도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미쳤죠. 이거 이제 공모하니까 많이 오른 뭐 반도체 다 팔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익 실현 빌미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도 이게 200 전기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정기 변경 리밸런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빌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냐? 또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엉뚱한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은 어닝 시즌입니다. 6월 달까지 올랐다. 7월 달 연이 실현되면 차익 실현이 7월 달에 나오는데 6월 달이 미리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실적의 낙폭은 커졌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군들을 어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기회가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은 또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또 긍정적이다. 왜냐? 스페이스X가 우주 항공 기업이지만 지금 위성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지상과 우주를 잇는 글로벌 통합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우주 산업에 AI 밸리션을 부여하겠다. AI 센터를 지상 AI 센터,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나온 거죠. 고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월 적어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안정권이라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FOMC 회의까지는
거기까지는 좋은 종목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보고 그 이후에 2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격이 크면 당연히 이격 조정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격이 커지게 되면요. 그죠? 네.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또 뭐 레버리지 ETF랄지 이런 거에 대한 수급 쏠림은 그런 수급 쏠림이 변동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결국은 빠졌을 때 믿을 건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7월 달입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그 점을 좀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의사 결정 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